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리플 챌린지 볼륨 2, 챕터 2죠. 리플의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스위프트 1.0과 2.0이 어떻게 스위프트와 R3와 XRP가 연결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도 일개 투자자이자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만든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서 함께 이해하고 가셨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프트의 개념부터 좀 들어갈 것이고요. 스위프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ociety World Interbank Financial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서 기술 회사가 아니고요. 비영리 재단으로서 모든 지불 기술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죠. 비영리 법인이자 200여 국가와 11,000여 개의 세계 모든 금융회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으면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데 그런 돈이 이동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다 라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ISO 2002라는 하나의 국제 표준 기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ISO의 개념부터 잡고 가자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로서 하나의 국제 표준 기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igration, 바로 그 이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와 ISO 2002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식의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민트색 부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새롭게 이런 국제 표준이 2023년 3월, 올해 3월부터 성공적으로 실행되면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2025년 11월까지 메시징 타입 MT 그리고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지원되는 기간에 공존의 시작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나아간다라는 부분. 이런 국제 표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8583도 있었고요. 7775라든지 1502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롭게 개정안이 나오면서 ISO 2002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도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간단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7775가 과거에 이렇게 부피가 크고 충전도 잘 안 되는 옛날 방식의 핸드폰 충전기였다면 15022로 가니까 조금 부피는 줄어들었지만 아이폰은 8핀을 쓰고 갤럭시는 5핀을 쓰면서 또 새로 나온 갤럭시는 C타입으로 변경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ISO 2002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C타입으로 원타입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또 심플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출시될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이제 C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국면에 처하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바뀐다라는 것이 큰 초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7775라든지 15022보다 개정된 ISO 20022이 들어오면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환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굉장히 향상되며 심플하게 바뀌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스위프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ISO 2002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 기구로서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서 금융의 판을 바꾸기 위해 지금 새롭게 개정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넣는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리플의 XRP가 이 해당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연관이 돼 있는지 바라보는 게 일단 가장 최우선이겠죠. 기사부터 바로 보게 되면 리플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서 ISO 2002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나오면서 ISO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RMG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의 리플사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질 겁니다. ISO 2002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등록 관리 그룹이라든지 표준 평가 그룹 그리고 기술 지원 그룹 등록 기관 레지스트레이션 어서리티 역시 스위프트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가 바로 등록관리그룹입니다.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언급이 되면서 영향력 있는 집단에 리플 네트워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국 한국은행 자료에서 따온 그런 지표고요. ISO 2002 기구들을 봤을 때 방금 언급드렸던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의사결정기구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이런 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많은 논문들과 기사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아보니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CFTC라든지 영국의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그리고 DTCC죠. 미국 예금 신탁청산공사라든지 ECB 유로피안 센트럴뱅크라든지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슬 EPC라든지 Faster Payment Council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도 역시나 리플을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드사의 기득권 세력인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 스위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함께 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 컨셉 개념까지 증명하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연결되는지까지 나와 있더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의 국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키를 걸어 둘 테니 혹시라도 스위프트 1.0과 2.0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X 커런트와 X 래피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영상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1.0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리플사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바로 이 ODL 솔루션으로 국경 간 결제 판을 바꾸는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스위프트의 현재 시장 규모가 156조 달러 약 20경 원이고 예치금은 2경 원에서 3경 원 정도의 유동성을 흐트리고 있지만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027년이 됐을 때 자산의 토큰화로서 스위프트의 규모는 250조 달러가 될 것이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ODL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이 이루어지는지 영상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넘어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The market for global payments is immense. Estimated at over $130 trillion and growing. But its infrastructure is archaic. The challenge? Trapped capital. Intermediaries with high fees, slow settlements, incomplete transaction data, frustrating failure rates, and single-point security exposures. At Ripple, we understand these challenges and have created an innovative payment solution that leverages the XRP ledger and the digital asset XRP. XRP is the perfect crypto for payments because it transacts quickly at very low cost with high throughput and is carbon neutral. Ripple's payment solution uses XRP to bridge fiat currencies, eliminate pre-funding, and makes payment terms visible, which supports our partners' compliance efforts. And we offer affordable line of credit options that enable capital agility and rapid scaling. When you are ready to scale to new corridors, our network provides you access to premier receivers in key markets that you can start transacting with in as little as 4 weeks. Here's how a Ripple payment works. The sending institution requests a fiat-to-fiat quote on pricing and foreign exchange, or FX. The sender receives and approves a quote with pre-negotiated FX margin from the receiver. The sender submits the payment instructions. The sender debits funds from a digital asset wallet funded by Ripple with XRP and transfers funds to the receiver in less than 3 seconds. The receiver immediately pays out the end beneficiary in fiat according to the payment instructions. In parallel, the receiver converts XRP to fiat. The sending institution is invoiced at the start of the following business week, post-transaction. The benefits are clear. Payments in seconds with lower transaction fees that are available when you need them, are reliable, transparent, and are managed elegantly. From remitt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o treasury payments,
Ripple transforms your global payments.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가치를 보낼 때 바로 이 리플 토큰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트랜잭션을 3초에서 5초면 끝이 나고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으로서 이루어지면서 오차율이 없는 부분까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즉 다시 말해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리플 XRP 토큰은 0.00001개씩 사라지게 되죠. 공급은 유한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XRP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수료 또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개발자들이 리플의 하위 단위로서 드랍 방식을 취하면서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도록 설계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ODL 솔루션이 상용화되고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로서 계속적으로 더 안정성과 빠른 결제 수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CTO가 연구하고 있죠. 현재 ODL은 탈중앙화 거래소 이 덱스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덱스의 서비스를 ODL에 잠재적으로 통합해 넣게 되면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이 AMM과의 거래를 허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른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사실 2년 반 전부터 리플이 XRP 원장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면서 이런 덱스의 통합까지 할 수 있었지만 SEC가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그런 진전이 깨졌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프리미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는 리플 네트워크, 리플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USDS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XRP 레저 리플의 분산 원장을 통한 자동화 마켓 메이커는 XLS30D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까지 서틱에서 완료를 받았죠. 서틱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에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교수가 만든 굉장히 블록체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인증 기관이자 감사 기관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감사가 완료됐다, 안정성이 보장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ODL 솔루션은 AMM,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면서 빠르게 송금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록체인으로 국제 결제 비용을 10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미국의 FPC, Faster Payment Council 신속결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보고서에는 핀테크, 은행, 미디어, 소비자, 기술, 소매업 등 다양한 45개국의 300명의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굉장히 비전 있게 힘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혁신을 위한 미국의 Faster Payment Council과 클리어링 하우스 청산소의 지원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FPC는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한 리플과 XRP를 인정했습니다. 리플의 XRP는 국내 화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ODL 솔루션으로서 거래 속도를 향상시키고요. 미국의 굉장히 전통 있는 청산소 같은 경우 클리어링 하우스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플을 국경 간 지불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인용할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지원과 획득,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FPC에 대해서 잠깐 포커스 맞추고 지나가 보게 되면 미국의 Faster Payment Council 미국 신속결제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사회 명단을 보게 되면 팻 텔런과 제임스 셀릭 두 명의 리플 고문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역시나 리플과 미국의 금권, 기득권 세력들은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청산소 잠깐 볼까요? 청산소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53년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은행 협회 그리고 결제 회사로서 굉장히 많은 은행들을 소유하고 있고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형성된 금융기관입니다. 기득권층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너뱅크를 확인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권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스페인, 영국, 캐나다 각국의 대형은행들과 금융 엘리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을 봤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볼륨 1에서 안유아 교수가 언급했던 컨소시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지닌 협회나 조합을 이야기하고요. 라틴어로서 동반자, 관계와 협력 또는 동지를 의미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바로 R3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데이비드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루터고요.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는 제휴업체가 굉장히 많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 그 부분과 클리어링하우스의 오너뱅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시 후에 다뤄드릴 거고요. 우선 R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3는 3명의 공동 창업자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R3에 3자가 들어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루터, 이 루터의 R을 따서 R3라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루터는 찰리 리와 같은 굉장히 똑똑한 개발자입니다. 원래는 전산 금융중개 리스크 관리 플랫폼 ICAP라는 곳에서 굉장히 회사 대표로서 영향력 있는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영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은행들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계의 세계 최대 컨소시엄을 결성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컨소시엄에 지원되는 은행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권 세력들이 들어와 있더라. JP모건, 크레딧 스위스,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UBS, 바클레이스, BBVA,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골드만삭스까지 모두 들어와 있으면서 R3의 목표를 보게 되면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면서 혁신을 가져오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R3가 하는 일, 그 중에서도 중앙 플랫폼으로서 코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가 중심적으로 들어가면서 리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컨소시엄인 R3와 스위프트는 손을 잡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및 글로벌 결제, 스위프트의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레코딩하는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장착이 되면서 새로운 국제 표준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글로벌 페이먼트 스위프트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R3와 스위프트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해석을 하게 되면 리플과 스위프트의 만남이라고도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린 이런 부분에 리플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클리어링하우스는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을 내포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R3가 현재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과 금권 세력들을 보면 꽤 많은 금융기관과 기득권 세력들이 겹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DTCC와 유로클리어라든지 세계 금융기관 위에 있는 국제기구죠. ADB, 아시아 개발은행까지 보이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R3와 리플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R3 안에 있는 코다 플랫폼이 바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R3는 리플을 첫 번째 공용 결제 처리 플랫폼 내 지원 화폐로 XRP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R3의 관계도를 보더라도 코다 플랫폼과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슬슬 힌트를 주는 기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R3를 통해 XRP를 사용하는 스위프트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 R3의 코다의 새로운 결제 계층에 이제 XRP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아티클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R3의 블록체인과 스위프트가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의 중간 매개체 역할은 미국의 중앙 예탁 청산 기관이죠.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이라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통해서 스위프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역시도 ISO 2002 RMG 그룹의 DTCC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도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SO 2002 기구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리플의 개념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에서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거액결제 시스템인 이 챕스에 넣으면서 계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옮겨가고 있는 부분. 그렇기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ISO 2002 메시징 표준에 대한 이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이 결합된 메시징 표준을 넣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고요.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출시가 된 FedNow 서비스죠. FedWatch라든지 FedWire가 지나가고 이제는 실시간 365일 24/7 실시간으로 결제가 지급되는 바로 이런 FedNow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연준에서 출시를 한 거죠. 바로 이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ISO 2002 메시징 표준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문까지 나오고 있고요. FedNow 서비스 잘 아시다시피 리플 네트워크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탑재될 뿐만 아니라 피네스트라라든지 볼란테 테크놀로지에서 파생된 미국의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 볼페이라든지 ACI 월드와이드, 스위스의 은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뱅가드 포럼에서도 보여지는 테메노스라든지 이 모든 것을 최적화해주는 ECS 핀까지 모두 리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에 FedNow 서비스는 리플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벌써부터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같은 연준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리플의 파트너로서 FedNow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ODL 솔루션을 사용한다까지 언급이 되면서 리플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2025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스위프트가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넣는 과정에서 미국의 페드워치와 페드와이어가 지나가고 페드나우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란은행의 거액결제 시스템 챕스에 ISO 2002가 들어가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 세파 유로존의 지역에도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기사까지 봤거든요. 모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모두 ISO 2002 새로운 블록체인이 도입된 메시징 표준을 넣으면서 점점점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XRP 레저를 통해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회사들, 비금융권 회사들까지도 모두 블록체인과 결합된 자산의 토큰화라든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같은 경우도 CIPS, 중국만의 하나의 결제 플랫폼 시스템이죠.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가 확장되면서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달러의 헤게모니가 깨지고 있죠. 그러면서 디지털 루브라라든지 디지털 위안화가 확장되고 이제 곧 브릭스의 공동 통화까지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시대의 망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새롭게 도입이 되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갈 것이며,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부분, R3를 통해, 코다를 통해, DTCC를 통해 스위프트로 기결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의, 리플 네트워크에 XRP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리플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더 큰 세력들과 어떻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아닌 그 위에 있는 국제 기구들이 나오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자는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죠. 각국의 중앙은행에 가치를 부여하고요, 자기자본 비율을 통제하는 굉장히 기득권층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은행 중의 은행, 탑 오브 탑 은행이죠. 이런 부분에서 리플이 같이 나아가면서 BIS 위원회 산하 핵심 하위 그룹의 공식 파트너로 리플사가 발표됐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BIS 작업보고서, 이 워킹
워킹 페이퍼에도 리플의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언급하면서 코스트 부분은 낮추면서 액세스, 스피드, 트랜스페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부분, DLT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IS가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크하는 부분에도 리플이 참여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카드사의 기득권 세력인 마스터카드와 도이체방크까지 함께 나아가고 있는 부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격을 눌러놓고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세상 그리고 국경 간 결제의 망을 깔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IS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로 가겠습니다. 5대 기축통화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죠. 5대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 그리고 유로와 엔화, 영국의 파운드와 중국의 위안화까지 이 비율을 조절할 정도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국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하는 이런 기구가 리플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더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리플은 IMF에 합류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CBDC 논의하고 있고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리플사가 관여되면서 그들과 함께 미래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 IMF는 올해 3월에 핀테크 노트라는 Trust Bridge and Money Flow라는 국제 결제에 있어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한 노트를 발표를 했었죠. IMF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경 간 지불은 이미 느리고 너무 비싸고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을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 마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야겠죠. 그런 부분에 핀테크 노트에서 직접 따온 문장이고요. 리플의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세 가지 모델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리플사의 XRP와 두 번째 리플과 뿌리가 같은 제드 맥켈럽이 이끌고 있는 스텔라 재단,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블록체인과 무관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국제 기구들은 리플사와 함께 미래를 결정하고 판을 깔고 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는 BIS, IMF뿐만 아니라 월드뱅크, WB라든지 ADB, 아시아 개발은행,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EU, 이나 트바까지 모두 리플과 손잡고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의 일환으로 월드뱅크의 논문을 보게 되더라도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에 대한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언급이 되면서 스테이블한 굉장히 안정성을 보급하고 굉장히 빠른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 근데 가격이 왜 이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연 그 기득권 세력들과 미래에 판을 짜는 사람들은 대중들이 XRP 토큰을 갖기를 원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가격은 우리에게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ODA 솔루션은 확장되며 러신머니 기능까지 추가가 됐죠.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경우 블록체인과 AI가 금융시장 변화를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리플의 XRP는 블록체인이자 러신머니 기능까지 추가가 된 AI의 기능까지 겸비한 미래의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죠.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 3,300억 원에 인수한 부분이 왜 나스닥에서 5개 광고까지 하면서 축하해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미국의 신탁 회사이자 포트리스 트러스트까지 인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웹 3.0과 자산의 토큰화를 점점 우리의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리플의 펀더멘탈은 확장되고 자산의 토큰화로서 XRP 레저가 상용화되면서 모든 것들을 토큰화로 살 수 있는 시대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올해 6월에 싱가포르를 통해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ODA 솔루션에 대한 사업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했죠. 더 나아가서 아일랜드라든지 영국에도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ODA 솔루션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카페와 편의점에서 찍어온 사진이고요. 어떤 결제 플랫폼과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XRP 레저, 리플의 분산 원장으로서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애플페이가 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카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비자사와 마스터카드 당연히 들어와 있을 것이며 중국의 유니온페이라든지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일본의 JCB,
그리고 티머니까지 여러가지 카드사와 결제 플랫폼이 보이고 있네요. 편의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로페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도 보이고요.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요즘 아주 자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티머니로도 결제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도 보이면서 서울페이라든지 페이코, 굉장히 많은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구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과거부터 국경 간 결제, 송금 회사들과 손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바티, 모듈러, 트랭글로, 센트비, 머니넷, 니움, SBR 리밋, SCB 시암은행, 머니매치, 그리고 아이레밋까지 이런 전세계 국경 간 결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싱가폴, 호주, 영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등을 통해서 동아시아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XRP 레저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 이런 고객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회사와 기득권 세력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해 왔고 계속 팽창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 SBI 리밋 같은 경우는 ODL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 SBI 리밋과 SBI VC 트레이드 벤처 캐피탈을 통해 리플의 ODL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한 트랭글로를 통해서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국경 간 결제, 송금이 이루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거래소 코인스PH까지 보여지면서 필리핀과의 연관성도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ODL 솔루션을 확장되고 전 세계는 국경 간 결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수 있겠죠. 리플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을 보더라도 리플을 중심으로 엔트 파이낸셜이라든지 알리바바 그룹, 손정희를 뒷배로 한 소프트뱅크가 연루되면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인도의 페이티엠까지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이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미국의 JP모건이 연루되어 있는 위페이를 통해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까지 모든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이 인테그레이트, 통합되는 부분에 있어 리플사의 XRP가 심장으로 꽂혀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리플사의 영향력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올해 5월에는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CBDC의 전체 수명 주기를 컨택하고요. 거래 및 유통망을 종합 관리하면서 커스터마이징, 각 국가들이 법정 화폐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원해주면서 최근에는 디지털 세계를 향한 최고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CBDC 상까지 받았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는 미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 유브리, UBRI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Universall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라는 협약을 맺으면서 벌써 각국의 유수대학과 손잡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학들과 함께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유럽권까지의 학교들이 확장되면서 이 UBRI의 영향력은 점점 세지며 미래 인재 육성과 미래 차세대 R&D 부분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리플사의 행보를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플 XRP 토큰이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챕터 2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륨 3에서는 세력, 파워로서 어떤 기득권 세력과 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판을 깔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